안녕하세요. 1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 51분입니다. 좀 전에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상장한다는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 비썸에서 위믹스가 어제 5,000원도 무너졌다. 오늘 갑자기 8,000원 넘게 올라서 6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썸에 이어 지난번에 코인원에도 위믹스가 상장했고 드디어 업비트에도 상장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그래서 비썸에서 호재로 작용해서 위믹스가 지금 거의 8,955원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제 5,000원 밑으로까지 떨어져 4,800원까지인가 간 걸로 제가 봤었는데, 어쨌든 4,75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어쨌든 오늘 업비트의 위믹스 상장하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비썸에서는 그 60%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원에도 마찬가지 상장되어 있고요. 근데 주식시장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서 위메이드가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메이드가 오늘 12만 8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고가는 14만 9천원, 이게 시가가 고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걸 만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게임주가 진짜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양적 긴축의 영향이 크긴 한데, 어쨌든 2차 전지 이 소재주에 이어서 게임주, NFT, 코인 관련주, 이런,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역시 그 순환 관점으로 봤을 때 영원한 테마는 없다. 이런 또 격언도 맞는 거죠. 무한정 주식은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렇고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본다 그러면은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주가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증시 예상에서 많은 증권사들이 게임주를 유망하다고 봤는데, 그 예상과 다르게 1월 달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제 물론 이 해마다의 통계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 통계가 저도 이번에는 맞을 줄 알고 코스닥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코스닥이 1월 달 들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문제는 금리 인상의 여파이긴 하겠지만 그건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비정상의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변동폭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IPO 때문에 수급 빨아들인다는 차원에서 기관이 연일 매도해서 실탄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 소식도 있긴 하던데, 일명 맞는 것 같긴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덩치가 아무리 좀 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지 않나. 근데 어쨌든 위메이드는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좀 사모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같은 거는 펄어비스라든가 카카오,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라든가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이즈 이런 그 넷, 넷, 넷게임즈, 이게 넥슨 GT와 합병한 넷게임즈, 그러니까 넥슨의 자회사죠. 그런 어떤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도 60만 원이 간당간당한데, 어떤 그런 그 게임주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분할 매수, 현금은 항상 가지고 계시고요.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현금은 항상 가지고 계실 때 이렇게 분할 매수할 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요, 어쨌든 오늘의 탑은 제가 볼 때는 사막 콘덴스입니다. 사막 콘덴스. 텔레칩스도 상당히 세게 오르는데 삼성전자의 M&A 건 때문에 오늘 상당히 로봇 회사를 M&A 할 수도 있고, 이런 반도체 설계 업체, 텔레칩스는 자동차용 반도체 칩 설계 업체니까요. 팹리스. 이런 M&A 가능성 때문에 오늘 상당히 사막 콘덴서 텔레칩스가 많이 오르는데, 오늘 사막 콘덴스가 상당히 좋은 뉴스를 정했죠. 테슬라에 MLCC를 납품한다라는 뉴스가 나옴으로써 오늘 거의 상한가에 육박할 정도로 72,3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에서도 테슬라가 올랐잖아요. 어제 미국장에서도 테슬라가 올랐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지금 이런 MLCC의 대장은 뭐 일본의 무라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아바텍, 아모텍 뭐 이런 데에서 MLCC를 많이 하지만 그 삼성전기가 제일 크죠. 어쨌든 사마 콘덴스에서 테슬라에 22년 1월부터 MLCC를 공급하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 모델의 주행 장치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드라이브 인버터에 납품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이때 이 뉴스를 한번 보시고 그 외에 사마 콘덴스가 있고 이제 사마 전기가 또 오늘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사마 전기도 뭐 호재가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보면 그다음에 텔레칩스인데 첫 번째는 사마 콘덴스, 두 번째는 텔레칩스가 아까는 사마 콘덴스가 더 상승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텔레칩스가 더 상승률이 높습니다. 텔레칩스가 이제 보시면 아까 그 뭐라고 할까 삼성전자의 M&A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죠. 텔레칩스 삼성전자 M&A 기대감에 차량용 반도체 M&A 기대감에 상승한다. 지금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차트를 보면 텔레칩스 차트를 보면 이전에도 이런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텔레칩스는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 고점이 22,150원, 2021년 5월 7일 날, 그때도 이런 이슈, 그때는 현대차 그룹에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에서 M&A 이슈로 이렇게 좀 세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하고 관련돼 있는 칩셋 미디어도 지금 M&A 대상이 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근에도 상당히 세게 올라왔고 오늘도 좀 움직이고 있고 사마 콘덴스도 주가가 상당히 그동안에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상당히 세게 올라가죠. 거래량도 거의 폭발적입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직전 최고치 81,800원. 올해 작년 1월 달에 세웠던 거에 보면은 아직까지 만원 넘게 좀 갭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늘 주식시장도 어제 미국장이 초반에 엄청 하락폭이 컸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낙폭을 많이 해서 플러스로 전환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지수는 별 재미는 없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5% 여전히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코스닥에서는 1848억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 2618억 사고 있지만, 종목별로 보면은 상당히 요즘 잘 나가는 종목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까 제가 사마 콘덴스에 이어서 사마 전기도 말씀드렸는데 사마 전기도 지금 배터리가 없는 전기차라는 테마로 아까 기사가 나왔는데 상당히 여기 보시면은 사마 전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 배터리 없는 전기차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슈퍼 커패시티 개발 이력 이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흥미로운 기사는 스크랩을 해둡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사마전기도 제 관심 리스트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탄소 나노튜브 섬유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고강도 섬유용 슈퍼 커패시티를 개발했는데 슈퍼 커패시티는 리튬 2차전지부터 에너지 저장 용량이 적은 대신 충방전을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배터리 없이 외장재를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미래형 차, 상당히 이런 기술이 이제 상용화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배터리 회사가 다 망하는 건가요? 어쨌든,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상당히 새롭다라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에디슨 EV는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드디어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한다고 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PJ전자도 아까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군요. PJ전자는 로봇 관련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오늘 상당히, 지수는 재미없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쨌든, 사마 콘덴스가 세게 감으로써 오늘 전기차 관련된 이슈, 에디슨 EV는 쌍용차하고 관련돼 있고, 사마 콘덴서, 사마 전기, 뉴인텍, 이런 종목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셀트리온이 조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사마 콘덴서 텔레칩스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뽑고 싶은 게 대부 마그네틱입니다. 대부 마그네틱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오늘 62,000원까지 뚫었습니다. 62,000원까지 갔습니다. 야, 수주공시가 어제 나왔는데, 야, 이게,
정말 세게 갑니다. 대부분 마티닝은 제가 한번 그 37,000원에도 뭐 이야기하고 그 전에도 이야기 몇 번 드렸는데 제가 그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최근 주말에 한번 대부분 마그네틱을 이제 공략주 비슷하게 한번 제가 그게 글을 보면 뭐 주가까지 37,000원인가 이렇게 써놨던데 그걸로 치면은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 이후로 한 2주 됐나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근데 이게 대부분 되게 엄청나게 오릅니다. 어쨌든 탈철 장비의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신사업으로 소재 임가공, 그러니까 뭐 제가 저 CEO 인터뷰하는 장면도 봤지만은 그 배터리 셀 업체라든가 그런 데에 커스터마이징 해서 원하는 고객의 니드에 맞게끔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품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신사업도 잘 되고 탈철 장비,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탈철 장비 이런 게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면서 그걸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세게 갑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실적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게 간다는 거는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밖에 뭐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제가 기업 정보를 한번 볼까요? 실적이 지금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 기업 정보를 보시면 이 대부마그네틱이 실적이 그렇게 지금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게 간다라는 게 참, 여기 보면은 뭐, 3분기에 251억이잖아요. 251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36억. 그렇게 뭐 큰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년 동기보다 뭐 높아졌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새로운 지금 2차전지 장비주, 소재주는 내리고 있지만 장비주는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하고도 엮여서 가는 영향도 있고 어쨌든 수주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마그네틱이 오늘 상당히 세게 갑니다. 사마 콘덴서, 텔레칩스, 대부분 마그네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하고 있는 인포뱅크도 좀 세게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 자율주행 이것도 자율주행하고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사마전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마전기는 아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배터리 없는 전기차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외에 ENF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관련된 그 간만에 오르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매입 관련해 가지고 그 단위가 상당히 크던데 셀트리온은 1,000억, 셀트리온 제약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00억인가를 자사주 매입한다고 어제 공시가 나와서 오늘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유일 에너테크인데, 유일 에너테크가 초반에 24,000원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2차전지 장비주에 속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유일 에너테크도 상당히 제 관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뭐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전기차 배터리 소재 탄산 리튬 3배 폭등에 상승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유일 에너테크는 2차전지 조립 공장에서 노칭과 스태킹을 하는 장비를 양산하는 제조업체다. 배터리 소재로 쓰인 탄산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탄산이 30만 뭐 이렇게 근데 리사이클링 전문지 제형택의 18% 지분한테 제형택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블랙 파우더에서 고순도 2차전지 탄산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업체다. 그러니까 18% 지분 투자한 양극재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 제형택을 이제 지분을 18% 있다는 것 때문에 이 탄산리튬 가격이 상승해서 그에 대한 그 혜택을 입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유일 에너테크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2차전지 장비주입니다. 나라 M&D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그 패키징, 배터리 셀 패키징 관련된 회사하고 그 외에 또 엠플러스도 2차전지 장비주고 KEC가 또 테슬라하고 관련돼서 오늘 뭐 테슬라하고 엮이는 종목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KEC도 디지털 콕핏을 테슬라에 납품하는데 자율주행 옵션이 지금 20% 가격 상승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지금 오르고 있고 여기에 따른 기사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EC는 테슬라부터 자체 저전력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트랜지스터 MOSFET라고 뭐 터치스크린 그리고 또 디지털 콕핏 적용에 터치스크린 저쩌고 이런 기사 나와서 KC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MLCC 사막 콘덴서 그 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 그 뭐 가격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섹터죠. 2차전지 장비주도 좀 오르지만 소재주는 여전히 지금 흐름이 좋지를 않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금융주들도 조금 움직입니다.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율주행도 오르고 있고, 예, 지수가 상당히 뭐 힘이 없습니다. 상당히 재미는 없어요. 지수 자체로 봐서는. 근데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이렇게 움직임이 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M&A를 이번 세스에서 뭐 시사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뭐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제 자율주행 이슈는 살아 있고요. 로봇 관련주는 오늘은 로봇주가 없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없는데 로봇주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2022년도 한 해를 봐서는 게임주, 뭐 전기차, 2차 전지, 뭐 다 유망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가면서 조정은 있겠지만 오늘 최근에는 뭐 게임주, NFT 이런 게 엄청나게 조정이 컸잖아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지금 뭐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뭐 덱스트라든가 위즈윅 스튜디오 이 지금 하락률 상위에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은 위메이드가 조금 뭐 살아나는가 싶더니 여전히 뭐 낙폭이 좀 큰 것 같고 어 그 외에 앞서 뭐 상승률 상위에서 말했던 종목들도 거래 대금이 크고 지금 LG화학용을 또 73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일 그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기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있는데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LG화학이 쭉 빠지다가 61만 1천 원 찍고 지금 73만 5천 원까지 지금 또 며칠 만에 올라오긴 했는데 상당히 흐름이 재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위메이드에 이어서 컴투스홀딩스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요즘 카카오의 그 뭐 주식 매도한 것 때문에 임원들이 상당히 뭐 또 모럴 해저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약간 오늘 반등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주가를 뭐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DB 하이텍도 오늘 저기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81,500원까지 갔습니다. 장 개장하자마자 엄청 세게 갔었는데 거의 최고가 아닌가요? 81,500원?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이게 장 초반에 세게 가다가 지금은 조금 꼴을 달았죠. 78,600원, 77,700원까지 떨어졌, 77,300원까지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움직임이 좋다. 그래서 역시 종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크래프톤도 게임주에서 많이 내리고 있고, LG 이노텍도 약간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안랩 정치 테마주는 뭐 안랩이 너무 많이 올랐죠. 이런 거는 뭐 안철수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되겠어요? 지지율 15% 돼서 뭐 윤석열을 앞지른다고 해도 사실은 옛날 과거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안철수 후보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뭐 옛날에 뭐 패했다고 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갖고 또 뭐 마라톤을 하고 있고 참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디 뭐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뭐 듣다가 꼰대도 아닌 꼰대처럼 뭐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고 있고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들도 살아있고 뭐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써니전자도 오늘 15% 넘게 떨어지고 있고 하여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수급을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TV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 청약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뭐 공모가가 상단 30만 원을 잡아도 그걸 잡으려면은 물량을 많이 잡으려면은 그리고 상장된자마자 바로 하이닉스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시총 2위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모든 ETF나 뭐 펀드나 이런데 그 기관 자산운용사에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살 돈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파는 겁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급에
블랙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던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게임주들은 뭐 다 내립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도 내리고, 이게 아까 NFT라든가 뭐 이런 콘텐츠, 이런 하이브도 내리고, 제이 컨텐트리도 내리고, 뭐, 잘 나갔던 업체들은 지금 다 내리고 있습니다. 수급을 다 잡아먹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주, 에코프로비엠, LNF, 뭐 양극재 이런 거 다 잡아먹고 있고 내리고, 지금 이러면 ETF,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 ETF라든가, K 메타버스 액티브라는 ETF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을 다 빨아들이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많이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연일. 아무튼 오늘은 테슬라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았고,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고, 상당히 뭐 제가 아까 또 추천한 대부 마그네틱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노바텍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노바텍도 뭐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장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노바텍. 예, 특수자석 노바텍. 그리고 아까 사막 콘덴스가 MLCC라면 되지만 아모텍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바텍도 있지만 아모텍도 봐야 된다. 왜냐면 업력이 오래됐거든요.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아모그린텍, 아모센스로 이어지지만 업력이 오래됐고, 좀 고부가가치의 MLCC를 만들어서 삼성전기의 테스트도 마치고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올해 1분기부터 뭐 그에 대한 MLCC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레고캠바이오는 기술 이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안 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고캠바이오도 좀 이렇게 저점에서 좀 사야 된다고 봅니다. 레고캠바이오. 예, 너무 기술 이전으로 수출을 잭팟을 터트렸는데도 안 가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아픈데, 어쨌든 저는 이거 뭐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레고캠바이오는 좀 저는 뭐 조금씩 뭐 내려갈 때마다 좀 사고요. 그 외에 반도체 주가 오늘 좀 재미가 없네요. 뭐 한미 반도체는 이렇게 내리면은 저는 사모아 갑니다. 예. 반도체주는 올해 가장 유망하다고 봅니다. 뭐 다른 것도 유망한 게 많지만, 반도체주 장비 중에는 한미 반도체가 제 탑이고요. 물론 유진테크도 좋고 다른 것 좋은 것도 많습니다. 예, 다른 것 좋은 것도 많지만 가격대 자리를 보고 들어가야겠죠. 예. 어, 상당히 뭐 오늘 뭐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뭐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갖고 좀 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락률 상위에서 좀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냐 보면은, 일단 게임주입니다. 1순위는 게임주가 최근에 너무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위즈윅 스튜디오, 컴투스 홀딩스가 그 코인원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는 비썸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고, SK 스퀘어가 코인빗에다가 지분 투자했고, 어피트는 뭐 기존에 말했다시피 카카오뿐만 아니라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뭐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이미 했죠. 그래서 코인이 잘 나가야만이 그런 종목이 움직이는데, 코인이 지금 어젯밤에도 어제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인가요? 상당히 엄청나게 폭락했죠. 만인폭으로 폭락했다가 살짝 올라오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깨졌다가 올라왔고, 이더리움도 36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해서 지금 코인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코인 관련주도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게임주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코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살아나려면 코인도 살아나야 되고 이 게임주도 살아나야 됩니다. 이제는 뭐 게임주와 NFT하고 플레이투어는 코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요. QSI가 최근에 뭐 급격하게 올라갔죠. 28,000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8,650까지 갔는데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하고 관련돼 있는 이슈에다가 레이저 다이오드의 원천 특허가 있다고 해서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볼만 2만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네요. 그 전에 뭐 17,000원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부각받고 움직였던 종목인데, 나중에 결국 또 부각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이슈들은 돌고 돌아서 또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예.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분할 매수 차원에서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안철수 관련주들은 오늘 많이 내려 링네트도 그렇고, 네.
코인 관련주도 뭐 엄청 내리고 있죠.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많이 올랐던 탓이기도 하지만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게임주 말고는 이제 하락 종목에서 사볼 만한 게 이제 코인 관련주인데, 코인이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덱스트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엄청 올라갔었는데, 지금 내리고 있고, M게임이라든가 네오에이지 홀딩스라든가, 얼마 전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 엮였던 이제 소형 감속기, 이게, 그런 해성 TPC라든가 SPG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한번 이렇게 피크치를 줬다가 내리고 있고 2차전지 장비 중에는 PNT가 조금 접근해 볼 만한 게 아닌가. 2차전지 장비 중에는 PNT가 거의 대장 같은데 조금 오늘 조정받네요. 선별적으로 조금 2차전지 장비주에도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이나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는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뭐 지수상으로 보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뭐 코스닥은 여전히 힘이 없고요. 1.2%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는 그래도 약보합 정도고 해외 증시로 보면은 달러도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고 금하고 저기 유가는 좀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는 뭐 강보합 정도고 어 홍콩 증시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반등을 준 거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약간 올라오는 것 같고 중국 증시도 뭐 별 힘이 없고 재미도 없고 예.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살펴봤는데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업비트의 위믹스가 상장하는 관계로 상당히 위메이드 움직임이 12만 8천원까지 떨어져서 올라왔다는 거고 지금 비스매스는 위믹스가 좀 세게 올라간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상장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의 제 팀은 사마 콘덴서 그다음에 텔레칩스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HFR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볼만 하고요. 너무 많이, 반도체 중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EM 플러스도 제가 단기 트레이드로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한번 전에 말씀드렸고요. EM 플러스. 유일 에너테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늘 종목의 리스트에 있는 거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아까, 그 M&A 이슈도 있고, 자율주행, 칩셋 미디어도 있고, KC도 오늘 테슬라하고 관련돼 있고,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테슬라하고 엮인 종목들이 좀 많다. 그리고 금융주도 좀 올라가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뭐 좀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많은 하루였지 않나. 그리고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관리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